안녕하세요, 여러분. 웹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9강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학습 개요, 두 번째 그리드 시스템의 이해, 세 번째 그리드 시스템의 종류, 자, 네 번째 그리드 생성을 돕는 도구, 다섯 번째 그리드를 활용한 레이아웃,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자, 여섯 번째 학습 정리, 일곱 번째 실습 진행의 순서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웹 그리드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본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웹 디자인 레이아웃을 분석하고 만들 수 있다. 자,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 목차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첫 번째 그리드 시스템의 이해. 자, 그리드 시스템의 이해에서는 그리드 시스템의 개념과 그리드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드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리드 시스템의 종류에서는 컬럼 그리드와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의 정의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드 생성을 돕는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고, 네 번째, 그리드를 활용한 레이아웃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이해. 그리드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상의 수많은 정보와 시각적인 구성 요소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집단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친밀성 있는 웹디자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그리드 시스템의 적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적용은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를 정돈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성을 통일시켜줍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사이트에 대한 친근함과 편의성, 적응력 등을 제공하여 원하는 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친밀성이 없는 디자인과 질서 없는 레이아웃은 사용자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웹 디자인을 하는 것이 미적으로도 보기 좋으며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웹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유선 노트에 줄을 맞춰 글자를 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일정한 간격의 수평선이 표시되어 있는 유선 노트에는 보다 쉽게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선 노트의 수평선과 같이 그리드는 문서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웹 디자인에서도 제작을 용이하게 해주며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시켜 보기에도 좋은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개념을 확인해 볼까요? 일단 그리드란 무엇일까요? 그리드의 사전적인 의미는 격자, 바둑판 모양의 눈금 등을 말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면이 분할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에서 그리드를 해석하는 의미는 더 구체적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 이미지가 바로 그리드를 보여주는 이미지겠죠? 그리드 시스템은 디자인의 모든 요소, 즉 타이포그래피, 사진, 그림 등을 디자인 결과물로 융합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디자인의 질서를 도입하는 수단입니다. 그리드에 맞춰 디자인하지 않는 경우 시각적 긴장감이 높아져서 변화 있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다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웹 디자인에서 그리드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데 그리드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리딩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적용은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해주며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웹 디자인은 미적으로도 보기 좋으며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웹 디자인에서 체계적인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 시각적 질서, 일관성, 사용성, 반응형 디자인, 플랫 디자인, 그리드 시스템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그리드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주요 용어에는 유닛, 칼럼, 영역, 베이스라인, 거터, 마진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주요 용어 그 첫 번째로 유닛입니다. 페이지에서 가장 작은 수직적 구분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컨텐츠를 수용하기에는 작지만 그리드를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드입니다. 그리드의 주요 용어 칼럼입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여러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는 기본적인 뼈대로 가는 선이나 여백으로 분리된 세로 기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칼럼은 단위라고도 부르며 칼럼의 개수에 따라 1단, 2단, 3단 그리드라 합니다. 칼럼은 글과 이미지가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수록 개수를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12개 유닛의 그리드 시스템에서 6개씩 2열로 묶거나 4개씩 3열 또는 2개씩 6열로 묶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유닛을 칼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드의 주요 용어 영역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의 기초를 형성하는 칼럼의 묶음입니다. 영역을 사용하여 콘텐츠 영역과 사이드 영역이 있는 기본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례 이미지는요. 4개의 컬럼 12개의 유닛에서 칼럼 3개와 칼럼 1개를 두 영역으로 나눈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그리드의 주요 용어 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사이의 빈 공간, 즉 유닛, 컬럼, 영역 사이의 수직적 빈 공간과 필드 사이의 수평적 빈 공간을 말합니다. 자, 사진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얀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을 바로 거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드의 주요 용어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은 지면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의 가장자리 여백을 말합니다. 그리드 시스템에서 마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상하 좌우 간격이 같을 경우 독서의 흐름에 규칙적인 반복을 주어 글줄을 읽는 데 능률적입니다. 반대로 칼럼 안의 요소들이 그리드를 벗어나 페이지의 가장자리를 차지하거나 상하 좌우 간격이 달라지면 시각적 긴장감이 생겨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페이지의 기준선을 빨리 찾지 못해 가독성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앞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칼럼과 칼럼 사이에 있는 것은 거터이고요. 그리고 상하 좌우에 있는 여백이 바로 마진입니다. 자, 웹에서는 위쪽의 마진값을 0으로 두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모바일 디자인의 경우에는 좌우에 마진값들을 16이나 24 정도의 마진값을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그래픽과 텍스트의 결합은 가독성을 떨어뜨리는데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현된 웹사이트는 정리된 정보와 안정감을 주어 방문한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보이게 하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리드 시스템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칼럼 그리드입니다. 칼럼 그리드는 페이지에 열을 여러 개 배치할 때 사용하는 그리드입니다. 성격이 다른 컨텐츠들을 다른 컬럼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칼럼 그리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그리드는 페이지에 열을 여러 개 배치할 때 사용하는 그리드입니다. 자, 앞에 사례는요,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신문사 사이트의 사례인데요. 크게 3개의 칼럼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각각의 칼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럼 그리드는요, 여러 개의 열을 배치해 놓고 그 각각의 열 안에 다른 컨텐츠들을 배치를 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그리드입니다. 자, 두 번째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입니다. 바둑판 모양 그리드고요. 주로 포트폴리오나 사진 이미지를 보여줄 때 사용이 됩니다. 이 그리드 유형에서는 작은 칼럼 한 조각의 이미지와 타이틀, 컨텐츠가 조잡해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지킬 수 있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는 반응형 웹의 레이아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자인에서 흔하게 보여질 수 있는 리스트죠.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는 똑같은 크기의 사진 이미지들을 바둑판 모양으로 나열한 형태입니다. 패션 화보라든가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 나열 등에 활용하면 좋은 그리드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를 변형한 웹사이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레모나 웹사이트, 두 번째는 샘소나이트 웹사이트입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사진 이미지들을 바둑판 모양으로 나열한 그리드 형태이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변형된 사례는 가상으로 똑같은 크기의 그리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레모나 웹사이트를 볼까요? 가장 작은 조각이 이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격자의 그리드를 그려서 똑같은 형태의 사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칸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3개의 칸을 합쳐서 하나의 그리드를 만들고 있죠. 자, 이처럼 작은 컬럼 조각들을 규칙에 의하여 그룹핑시켜 또 다른 형태의 레이아웃을 생산한 형태입니다. 우측의 샘소나이트 웹사이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작은 컬럼 조각이 하단에 있는 요만한 크기의 컬럼 조각이 있습니다. 자, 이 컬럼 조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의 그리드를 그려보면 이런 격자 무늬의 그리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레모나에서는 이렇게 3개의 조각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지만 자, 이 샘소나이트 웹사이트에서는요. 이렇게 6개의 조각을 하나로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2개의 조각을 또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규칙을 사용해서 또 다른 레이아웃을 생산한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를 모바일에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MS 윈도우의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의 어플의 화면입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는 정말로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MS 윈도우의 화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그 컬럼을 4개를 합친 이런 컬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8개를 합쳐서 또 하나의 블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 생성을 돕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직접 수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웹페이지의 그리드 생성을 돕는 도구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드 생성 툴은 수식 계산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하는 너비와 칼럼 수로 그리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에서 그리드 생성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웹사이트에는 1200 픽셀 그리드 시스템과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 생성을 돕는 웹사이트 그 첫 번째로 1200 픽셀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1200 픽셀 그리드 시스템은 자신의 기획에 맞는 그리드 시스템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계산을 해주기도 하지만 계산된 그 그리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드 생성을 돕는 웹사이트 두 번째 도구로는요. 그리드 생성을 돕는 포토샵 플러그인 가이드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설정을 통해 그리드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포토샵뿐 아니라 일러스트, 그리고 인디자인, 피그마, 스케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생성을 돕는 도구, 이번에는 포토샵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도 그리드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뷰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하단에 New Guide Layout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용어가 있네요. 칼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터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진도 보이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컬럼의 숫자와 거터의 픽셀 그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가이드가 생성이 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앞에 포토샵의 메뉴 New Guide Layout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그리드를 만들어 본 결과입니다. 15개의 유닛을 사용하고 있고 거터는 0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단 마진값은 어떤가요? 위로 붙어 있으니 마진값도 0입니다. 3개의 유닛을 합쳐 하나의 컬럼을 만들었고 15개의 유닛이 5개의 컬럼을 만든 그리드 시스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그리드 시스템은 웹사이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이고 신미성 있는 웹 디자인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적용은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를 정돈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성을 통일시켜줍니다. 다음으로 그리드를 활용한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웹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리드는 12단 그리드입니다. 자, 컨텐츠 영역은 1200 픽셀 기준으로 작업하지만 상단 그래픽 영역은 디바이스 가로를 꽉 채워서 보여주는 스타일도 많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가 1200 픽셀을 넘어갈 경우 중요 정보는 1200 픽셀 영역 안에 배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한 사례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사용하여 콘텐츠 영역을 일정한 영역 안에 배치시킨 사례입니다. 자, 메인 그래픽 이미지의 경우 그리드 밖에까지 보여질 수 있도록 100%로 설정하여 제작하였으나, 자, 이렇게 이미지가 가로로 끝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중요 텍스트나 중요 이미지는 그리드 속에 포함되도록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빨간색 가이드라인 안에 중요한 그 인물이나 그리고 중요한 텍스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컬럼 그리드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사이트는 익스페디아의 사이트인데요. 3단과 4단 등의 컨텐츠 배치를 통하여 화면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컨텐츠는 3단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는 4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드를 사용하여 지루해질 수 있는 레이아웃에 심의성 있는 웹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그리드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그리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콘텐츠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360dp 기준의 4컬럼의 그리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좌측과 우측에 마진값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 콘텐츠 배열을 정돈되게 보여지게 합니다. 마진값은 주로 8의 배수인 16, 24, 36 등의 수치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12개의) 컬럼을 사용하여 2개, 3개, 4개, 6개로 면분할하기에 자, 이렇게 12개의 컬럼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개의 컬럼을 사용하게 되면 2개, 3개, 4개, 6개로 면분할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응형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면분할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반응형 디자인으로 변할 때 레이아웃이 조화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알맞은 컬럼 수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응형 웹에서 사용된 컬럼 그리드 시스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사례는 학생 과제물의 사례인데요. 모바일 화면은 4개의 컬럼을, 태블릿은 8개, PC 기반 웹사이트는 12개의 컬럼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반응형 디자인에서는 레이아웃을 쉽게 설계할 수 있는 컬럼 그리드와 박스형 그리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2개의 컬럼을 사용하여 2개, 3개, 4개, 6개의 면분할을 사용한 레이아웃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사례, 우측에 있는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하단에 있는 칼럼들을 보시면은 6개의 칼럼을 합쳐서 2개의 면분할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3개의 칼럼을 합쳐서 4개의 면분할을 만들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좌측에 2개의 칼럼을 합쳐서 그 왼쪽 편에 3개의 면분할을 만들었고요. 이쪽도 만약에 2개씩 합쳐서 나머지 3개의 면분할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총 6개의 면분할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면분할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를 활용한 레이아웃 이미지의 배치 자체가 그리드가 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독특한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시각적 구조의 그리드를 구분하는 요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그리드가 되는 사례. 자, 이미지의 크기와 이미지의 그 개수에 따라서 그리드가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그 그리드 자체가 독특한 레이아웃으로 생성되는 사례입니다. 그리드 자체가 독특한 레이아웃이 되는 사례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이미지들을 레이아웃을 했고요. 그리드 자체가 독특한 레이아웃이 되는 사례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두 가지 사례는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레이아웃이었고요. 이번에는 각 면분할에 다양한 요소들을 구성하여 배치한 사례입니다. 면분할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잘 구성하고 배치하여 고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왼쪽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각 면에 이미지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로만 구성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 면도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지가 사용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 이미지를 배치를 해야 할지,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구성과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 수평과 수직을 활용하여 균형을 잡아야 하며 면 분할과 이미지 영역의 조화로운 비례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 그리드 시스템이었죠. 먼저 그리드 시스템의 개념, 디자인의 모든 요소, 즉 타이포그래피, 사진, 그림 등을 디자인 결과물로 융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며 디자인에 질서를 도입하는 수단입니다. 그리드의 목적은 시각적 질서와 일관성을 유지해주며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웹디자인은 미적으로도 보기 좋으며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자, 그리드의 주요 용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6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닛, 칼럼, 영역, 거터, 마진, 베이스라인. 자, 유닛은 페이지에서 가장 작은 수직적 구분입니다. 의미 있는 컨텐츠를 수용하기에는 작지만 그리드를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드입니다. 자, 두 번째 칼럼입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여러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는 기본적인 뼈대로 가는 선이나 여백으로 분리된 세로 기둥을 말합니다. 자, 유닛과 컬럼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의 기초를 형성하는 칼럼의 묶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터, 요소 사이의 빈 공간, 즉 유닛, 컬럼 영역 사이의 수직적 빈 공간과 필드 사이의 수평적 빈 공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마진입니다. 지면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가장자리 여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글자가 놓이는 수평선을 가리키는 타이포그래피 시스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종류와 그리드 생성을 돕는 도구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먼저 그리드 시스템의 종류에는 칼럼 그리드와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칼럼 그리드. 칼럼 그리드는 페이지에 열을 여러 개 배치할 때 사용하는 그리드입니다. 두 번째, 박스 리스트형 그리드는 바둑판 모양의 그리드입니다. 주로 포트폴리오나 사진 이미지를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그리드 생성을 돕는 도구로는 1200 픽셀 그리드 시스템과
가이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그리드 시스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화면 설계를 위한 면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1200픽셀에서 1920픽셀의 가로로 화면 설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드 시스템을 공부하였고요. 10주차에는 화면 설계와 웹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